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학습 상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현재 850 LCRC 모두 수강하셨고요. 그 다음에 팔2 강의도 수강해서 LC는 460이나 또 485 정도 나오는데, RC 성적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950을 아직 못 얻고 있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분석한 바로는 이제 7파트가 원인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7파트를 더블 세트를 하나 날리거나 아니면 다 풀더라도 좀 틀리거나 5, 6파트가 4, 5개 정도 나가고 그쵸? 현재 공부는 계속 이제 꼼꼼하게 잘하고 계세요. 850반 자료도 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10회짜리도 다 풀었고 기출 변형 문제도 복습하고 있고 또 7파트도 시간 제가 풀어본 용도로 하고 또 해석도 하고 있는데 점수 정체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토익은 끝났으니까 신토익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어요. 지금요, 현수님 같은 경우에 점수 정체가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LC 같은 경우는 이제 460 혹은 485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하나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LC는 여기서 그냥 대충 놓으면 안 돼요. LC는 계속해서 단련을 해서 꾸준히 최소 475 이상, 495 만점 가까이 계속 유지하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가 원래 485 나오던 게 460으로 떨어지면 25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C는 무조건 만점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25점 날리고 그러면 안 돼요. LC에 더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지만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은 RC보다 훨씬 적게 내 공부 시간의 30%를 LC에 소요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RC 점수가 잘 안 오르는 게 당연해요. 자, 영어 점수는 이렇게 공부 시간 대비 쭉 올라가진 않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체기가 있다가 쭉 올라가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정체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체 시점에 공부를 멈춘다. 그럼 점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체 시점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는데 원인이 지금 7파트로 잡고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5, 6파트 같은 경우에도 4, 5개를 틀리는 걸 두세 문제 정도는 좀 줄이셔야 돼요. 950점이라는 건 거의 만점이거든요. 이게 몇 개, 만점이랑 몇 개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러면 5파트는 유지되고요. 5파트는 지금 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냐? 많이 신토익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분석들 이미 보셨겠지만 두 가지만 찝을게요. 자, 6파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맥락에 맞는 문장 고르는 문제가 추가되는 거. 그 다음에 7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3중 지문도 있죠. 3중 지문도 있는데 뭐 2중 지문하고 그건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문이 또는 세 개의 지문이 서로 연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3중 지문도 다 이렇게 시험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도 그거보다는 가장 큰 변화는 이거거든요. 지문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을 삽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고르기. 자, 그러면 추가되는 RC 문제 유형 좀 볼게요. 맥락에 맞는 문장 고르기, 주어진 문장을 삽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고르기.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로 논리예요. 논리.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 논리성을 추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 7파트에 공통적으로 저런 맥락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지문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어휘력을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첫 번째는 어휘 공부에 신경 써주시고 제 다른 수업에서 봤으면 알겠지만 어휘 같은 경우는 단어만 달달달달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문장 속에서 예를 들면 어떤 문장에서 내가 한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장으로 외우시지 마세요. 단어장이 물론 뭐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고 7파트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7파트 문제에서 지문을 해석하다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있죠. 그 문장을 계속 본인 노트에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계속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단어만 딸랑 뜻과 이렇게 가면은 안 되고 이 문맥 속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를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7파트에 나오는 문제가 동의어 문제잖아요. 동의어 문제가 어떤가요? 그 단어랑 뜻이 통하는 게 A, B, C, D, A, B, C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쓰였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 굉장히 중요한 거 어휘를 문장 속에서 암기할 것. 그다음에 따로 어휘장을 구입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7파트 있죠. 그거 문장 해석하면서 갈 것. 그다음에 지금 현수님 같은 경우는 비교적 LC랑 다른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7파트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하세요. 7파트 하는데 정독하는 지문을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하루에 3지문에서 4지문 정도 해라라고 하는데 현수님 같은 경우는 7에서 8지문 정도 정독을 하세요. 자, 정독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물론 쭉 해석을 해나가면서 모르는 어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락 있잖아요. 단락이라는 거 뭐죠? 영어에서 한 줄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는 뭐 4-5줄 있고 한 줄 띄고 그 다음 줄 하고 이렇게 하거나 하나 들여쓰기 한 거. 그 단락마다 요점 정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논리력을 키우는데 정말 가장 좋은 공부법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우리 수능 칠 때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시간에요. 그 단락별로 요점 정리 같은 거 있죠. 그거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고 또 물론 힘들겠지만 내가 한글로 정리 요점 정리를 하고 그거를 영어 단어로 옮겨보려고 하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실력이기 때문에 현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달 했을 때 그 결과는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동안 꾸준히 했을 때. 그리고 저는 아티클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 많은데 아티클은 누구한테나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토익이라는 지문이 비교적 실생활에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런 게 있진 않은데 그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한다면 아티클이에요. 내가 아티클이 어렵고 아티클에 가장 모르는 어휘가 많이 나오면 아티클을 집중적으로 많이 파 나가세요. 아시겠죠? 그 정도의 지금 여유가 있으세요. 왜냐면 다른 파트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플러스 선생님 지금 현재 커리큘럼 중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권해드린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4천제고 이거는 구토익 때 거 아닌가요? 자, 신토익이 돼서 시험 치러보면 알겠지만 완전 제가 구토익 때 지난 몇 달간 계속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너무 그렇게 너무 막 안절부절하지 마라. 어차피 신토익 넘어가도 유사하고 새로 추가된 유형이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4천제를 하라는 건 뭐냐면 1파트 변화 없습니다. 2파트 변화 없습니다. 3파트 변화 있죠. 네, 3파트에서는 2사람이 아니라 3사람이 추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이제 새로 신토익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현수님 같은 경우에는 LC는 새로 나온 그 유형에 대한 문제만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3파트만 좀 달라지고 4파트에 추가되는 유형이 있긴 한데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사람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고 그냥 전체적인 대화 이해를 해나가면서 그동안 푸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2사람이 3사람 됐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을 구별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3파트 풀 때 그 흐름 따라가면서 문제 풀잖아요. 그렇게 그냥 풀어나가면 돼요. 전체적인 대화만 이해하면 돼요. 너 옆에 2사람이 있어. 혹은 너 옆에 3사람이 있어. 얘네가 대화하는 걸 너가 외국인으로서 옆에서 들었을 때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니? 결국 이거 묻는 거거든요. 현수님의 LC는 신토익에 대한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적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4천제 1파트, 2파트, 그 다음에 4파트 정도를 혼자 내가 문제 푸는 게 조금 시간 관리가 힘들 것 같다. 내가 뭐 수업을 좀 들으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1, 2, 4파트, 3파트는 변했으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LC는 혼자 공부해도 되고 이건 선택이고요. 그냥 필수적으로 권하고 싶은 건 4천제에서 5파트 수업이 있어요. 5, 6파트인데 어차피 그 5파트, 6파트 지금 여기 내가 수업 시간에 해놓은 기존 구토익의 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유형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6파트에 아까 얘기한 맥락에 맞는 문장 고르기 유형이 추가되는 거니까 4천제 5, 6파트 수업을 들으세요. 왜냐면 지금 4, 5개를 계속 틀리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2, 3개로 줄여야 돼요. 반으로 딱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학생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30개 틀렸어. 30개 틀리던 학생이 15개로 줄이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틀린 게 많으니까 거기서 잡아나갈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4, 5개 틀린다는 건 거의 틀리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틀리는 거를 하나씩 잡아나가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내가 다시 그걸 틀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틀리는 게 워낙 없으니까 그걸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더 꼼꼼히 공부해야 되고 좀 다량의 문제를 다뤄봐야 돼요. 그래서 4천제 5, 6파트 권하고요. 이것도 분명히 되게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면 4천제 7파트를 권해요. 왜냐하면 4천제 7파트 수업 같은 경우는 싱글 패세지밖에 없어요. 근데 4천제 7파트에서 내가 하라는 건 이중 지문이랑 삼중 지문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유형 정리를 따로 해야 돼요. 근데 나랑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패러프레이징 있죠. 자, 어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휘 중에서도 7파트에서는 이중 지문이 되고 삼중 지문이 될수록 중요한 게 뭐죠?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첫 번째 지문에서 쓰인 표현이 두 번째 지문에서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쓰였고 또 세 번째 지문에서 또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질 거거든요. 결국 신토익이 되면서 어휘력 중요해지고요. 7파트에서 패러프레이징 중요해집니다. 이중 지문이 삼중 지문 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 유형에 적응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할 건데 중간중간 문제 풀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현수님한테 좀 되게 길게 하다 보니 벌써 10분, 12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정책인 게 당연합니다.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달 안으로 점수 나올 거예요. 지금 5월 말 시험 치를 건지 아니면 6월달 시험 치를 건지 잘 모르겠지만 딱 한 달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자 LC 그대로 유지하세요. 공부 한 하루 시간의 30%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유지하시고 3파트 변한 거 있죠. 4파트 유형 추가된 거 있죠. 그거 충분히 문제풀이하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5, 6파트는 4천제를 하는 걸 제가 권합니다. 7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 키우시고요. 네, 어휘 더 꼼꼼히 공부하시고요. 정독 하루에 7, 8개 하라 그랬는데 이 정독 7, 8개는 4천제로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 4천제 같은 경우 다 싱글 패스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4천제 한 3개. 그 다음에 본인이 문제집으로 이중지문, 삼중지문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독을 워낙 이제 토익 공부를 좀 했으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달만 딱 하면 점수 딱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원인은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또 다음번에 질문하거나 상담할 거 있으면 또 글 올려주세요. 바이바이.